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1일 새벽 1시 46분입니다. 지금은 좀 흐뭇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지만은 이번 전해드릴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겠습니다. 백악관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 등 고위 관리들을 만나는 탈북민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만 해도 7차례 트럼프 대통령 등 고위 관리를 만나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7차례입니다. 7차례. 올해 취임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탈북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아직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미 국무부와 탈북민들은 모두 북한의 자유와 인권 개선에 탈북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VOA 김명권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컨대 2008년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 그레이스 조 씨는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열린 공산주의 희생자를 위한 국가기념일 행사에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국가기념일이 있네요. 공산주의에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는 국가기념일이 있답니다. 공산주의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의 숫자를 집계를 하면은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그 중에 한국에서는 수백만이 희생되었죠. 이 그레이스 조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내 인권 상황의 개선 여부를 직접 묻는 등 관심이 많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나면서 김정은을 칭찬하고 해서 이 탈북자들이 상당히 화가 나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운동가들이 2018년 봄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레이스 조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 인권에 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김정은을 만났을 때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그 후 많은 탈북자들을 만남으로 인권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듣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인권 개선에 관해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많이 배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미워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때문이지 진심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니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게 됩니다. 역시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기념일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법치는 항상 압제와 폭정에 승리할 것이다. 자유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올해만 적어도 7차례, 그리고 종교와 언론, 여성 인권 등 탈북민들의 배경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백악관을 찾은 사람들이 지난 4월 말에는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가지고 워싱턴을 찾은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 등 한국 내 일부 탈북민 대표단이 백악관을 방문해가지고 북한 담당 또는 인권 담당 관리들을 면담을 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북한 기독교 집안 출신인 주일용 씨가 백악관에서 열린 종교자유 행사에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정권의 탄압으로 고통받는 북한 지하 기독교인들에게 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주일용 씨는 VOA와 인터뷰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모와 고모의 가족 주춘희, 김철, 김지향, 김성식 모두가 정치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고모의 시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제 사촌의 가족은 성경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처형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의 기독교 박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게 녹음이 됐답니다. I'll bring them up. 내가 반드시 그 문제를 제기하겠다. 당신이 말하는 걸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 문제를 제기하겠다라고 했답니다.
지난 9월에는 탈북민 지성호 나무대표와 지철호 영재가 백악관에서 고위 관리들을 면담했고, 지난 10월에는 한국 내 탈북 기자 8명이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들을 면담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행사였네요. 탈북 기자가 8명이나 되구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월간조선 정광성 기자인데, 정광성 기자는 북한과 대화 노력을 계속하지만 한편으로는 청와대와는 달리 탈북민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남달랐습니다. 이거 한국과 대비를 했네요. 그리고 10월 말에는 한국의 탈북 여성 민간단체인 통일맘연합회 대표단이 백악관을 방문해가지고 관리들에게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자녀들의 실태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도 최근 워싱턴을 방문하여 백악관 관리들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성호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전체 탈북민들의 활동에 격려가 됩니다.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의의 길로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니까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정광성 기자는 백악관 관리들이 탈북민들을 계속 면담하는 것은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탈북민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광석 기자는 북한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면 과거에 탈북자들이 이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통일이 되었을 때 중간에서 스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탈북민들이라고 봅니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백악관 면담에 참석했던 주승화 동아일보 기자는 북한 주민들 스스로 북한의 변화를 주도할 역량을 기르고 미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미국 관리들과 탈북 전문인들의 교류는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곳 미국에서 받았던 감정과 느낌, 그리고 목격한 진실에 대해서 앞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뉴스들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국무부 관리들은 미국은 북한의 모든 기본적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정부를 계속 압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그레이스 조 씨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대변할 뿐 아니라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탈북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탈북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나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뒤에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들여다본다. 그런데 작년에 한국에는 말이죠.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가을에 이 판문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이 풀 기자단을 구성을 하는데 조선일보 이 탈북자 출신 김명성 기자를 통일부가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기자협회와 신문협회에서 막 그 항의 성명을 발표를 하고 국제언론인협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탈북자 기자를 골라서 백악관은 초청을 하고 있고 한국통일부는 탈북자 기자를 골라내 가지고 취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탈북자 인권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청와대보다 탈북자의 인권을 더 자상히 챙긴다는 모습은 감사하기는 하지만은 우리로서는 좀 창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라고 하고 그 점을 상당히 강조를 해 왔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는 북한 동포의 인권 탄압입니다.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또 이번에 결의안을 통과시키게 될 것이고,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는 건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걸맞는 관심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탈북자 3만여 명에게 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는 사실 정보의 보고입니다. 북한은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북한을 연구한 사람이 제일 잘 안다기보다는 북한에서 산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감사합니다.